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온 조절에 대한 항상성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라는 거는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뭐의 양이냐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소화를 배웠을 텐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결과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그랬잖아요. 이 혈당량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입니다. 그리고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체온 조절 과정을 배웠듯이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뭐랑 뭐가 관여를 하냐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관여합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로 인슐린을 얘기를 보통 하죠. 근데 혈당량 조절 과정은 인슐린뿐만 아니라 글루카곤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당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은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으로 혈액 100ml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보통 90mg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때 혈당량은 어떻게 조절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을 먹게 되면요, 혈당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자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 인슐린은 간과 세포에서 작용을 하는데 간에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고 세포에서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통해 혈당량이 감소를 하고요. 이렇게 혈당량이 감소가 되면 다시 이자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이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다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글리코젠과 글루카곤을 헷갈리지 않아야 하겠죠? 잘 구분해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봐주세요. 혈당량 조절 과정 영상을 잘 봤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혈당량이 올라갔어요. 이제 소화가 돼서 밥을 먹고 소화가 돼서 혈당량이 올라갔으면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된다? 인슐린이 된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어디와 어디에 작용한다고? 간과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특정 기관이나 세포에 간다고 했죠. 근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분비가 되고 간과 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뭐를 흡수를 하냐면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를 하고요.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간은 포도당을 뭐로 합성을 하냐면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혈관에는 포도당이 이제 높은 게 아니라 정상 포도당 수치로 낮춰지게 되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고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를 볼게요.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이자에서 이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면요.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을 하고요. 간은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 있으니까 혈당량이 다시 증가하고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요.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이 다시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높이죠. 그래서 이 혈당량이 낮아지고 높아지니까 왠지 혈당량이 정상 혈당보다
낮아지고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정상 혈당량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슐린이 그래서 작용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정상 혈당량을 유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면 다시 정상 혈당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항상성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체온 조절과 혈당량 조절, 항상성을 배웠는데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질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해요. 소변에 당이 있는 병이라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인슐린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혈당량이 낮아져서 오줌이 나올 때 당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혈당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량이 높아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거를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병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뇨병을 비롯하여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2쪽을 보면 우리가 4개의 질병이 있죠. 첫 번째 당뇨,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관련, 그리고 3번 티록신 관련, 그 다음에 4번 성호르몬 관련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해도 좋겠지만 선생님이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먼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체중이 감소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심한 갈증을 느끼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이때 관련된 호르몬의 이름과 특징은요. 아까 당뇨병은 뭐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생긴다 그랬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생깁니다.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죠? 혈당량을 낮추죠. 그래서 호르몬과 관련된 발병 원인은 인슐린의 결핍으로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 부분을 볼게요. 성장 호르몬에서 거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인증은 뭐냐면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큰 거예요. 왜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크냐? 여기에서 성장 호르몬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크게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거인증이 되고요.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인증인 사람은 말단 비대증도 같이 앓는다고 하네요. 거인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소인증도 있겠죠. 소인증의 증상은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아요. 왜 작을까? 뼈와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결핍으로 잘 성장하지 못해서 소인증을 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티록신에 관련된 질병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티록신에 관련된 질병은 2개가 있어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것, 티록신이 또 잘 분비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아까 성장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는 거, 적게 분비되는 걸로 배웠죠. 많이 분비된 거, 적게 분비된 걸 배웠는데 티록신도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적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불러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요,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이 돼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티록신이 과다 분비가 돼서 세포 호흡이 계속 촉진이 되니까 맥박도 빨라지고 눈도 돌출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타게 돼요. 왜냐면 티록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세포 호흡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티록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런 증상을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로 성호르몬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호르몬 증상 중에 성조숙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조숙증은 뭐냐면 2차 성징 시기가 앞당겨져서 몸의 발육이나 초경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9살인데 초경이 오고 8살인데 초경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호르몬은 2차 성징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호르몬이 조기에 분비가 되는 거죠. 성호르몬이 조기에 분비가 돼서 너무 빨리 나오니까 우리가 성조숙증, 2차 성징 시기가 앞당겨져 몸의 발육과 초경이 빨리 오는 이 성조숙증을 앓게 됩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인데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을 몸의 기능 조절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고 했는데,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내 분비샘에서 이제 분비가 돼서. 근데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에 기능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항상성 다시 볼게요. 항상성의 정의는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주위가 춥거나 덥거나 혹은 혈당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때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점심을 먹었을 때와 축구를 했을 때 각각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을 먹었을 때와 축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 자, 점심을 먹었을 때, 축구를 했을 때 혈당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점심을 먹었으니까 소화가 되면은 우리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혈당량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이자에서 뭐를 분비를 한다?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어떻게 한다? 혈당량을 정상 혈당량으로 낮추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를 했을 때 볼게요. 축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이제 세포 호흡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뛰어야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세포 호흡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 활발해져서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니까 여기 있는 포도당을 갖다 써요. 혈액에 있는. 그러면
혈당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된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다시 혈당량을 높여서 정상 혈당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더울 때와 추울 때 각각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는데, 우리 배웠죠? 우리 저 앞에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더울 때는 우리가 땀을 많이 분비를 해서 뇌에서 땀을 분비하세요. 땀 분비하게 해가지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해서 열 방출량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열 방출량.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게 하고, 열 방출량. 그래서 열 방출량을 높이고, 우리가 추울 때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신경이고 하나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건데, 뇌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근육을 떨리게 하고 해서 열 방출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호르몬이 하나 분비가 되죠? 어디에서 분비가 되죠? 갑상샘이라는 곳에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 티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가 돼서 세포 호흡이 촉진돼서 몸속의 열 발생량 증가시킵니다. 네, 여러분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의 항상성을 잘 공부를 해봤나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생기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잘 배웠으니까 우리 다음 강의에 있는 수행평가 공지로 갈게요.